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3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는 800mm, 동해안에는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향로봉에 854.5mm로 가장 많이 내렸고 미시령 800.5, 진부령 747, 설악산 612, 북강릉 263, 삼척 237mm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이번 장맛비에 주택 39동, 농경지 1헥타르, 도로 24곳이 침수나 토사 유출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 25세대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내일 밤부터 모레 낮 사이에 영동 지역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또 올 것으로 예보돼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 체감 경기가 바닥을 치고 수출과 고용이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도내 벤처기업이 처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짚어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2016년 화장품 제조업으로 창업한 춘천의 한 벤처기업. 연간 20억대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의 시장을 누비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주요 시장인 유럽과 미국 시장이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내년도 수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신규 계약은 비대면 접촉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됐던 오다가 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바이어들은.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오다가 어떻게 될지가 예측이 안 돼요. 이제 그게 지금 저희한테는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강원 테크노파크가 최근 기술 개발이나 차금을 지원한 121개 기업에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물었습니다. 응답 기업 76곳 가운데 77%인 59곳이 매출과 수출에 타격을 입었고 10곳 가운데 4곳은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전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인 756억여 원이 감소한 가운데 수출액도 350만 달러가 줄어 마이너스 68%를 기록했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는 현장 에로기술 지원팀을 운영하는 한편 수출 새싹 지원과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사업 등 긴급 수혈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이나 바우처 지원 사업과 같은 테크노파크의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외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무와 경영, 인력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코로나19 생존 전략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스쿨존 상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등교 시간 외 하루 종일 단속은 지나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원주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주차 금지구역 표시가 무색하게 정문 앞에 떡하니 차가 주차돼 있고 통행 차량들은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아이들은 익숙한 듯 주차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닙니다. 이곳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오는 8월 3일부터는 1분만 정차해도 주민신고로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인들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등하교 시간대가 아닌 하루 종일 단속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타격 많죠. 딱지값 8만 원씩이나 내고 누가 이걸 먹으려고 와요.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우리 코를 잡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달에 이미 큰 타격이. 등하교 시간은 당연히 단속돼야겠지만 그 외 시간은 다른 주차 단속구역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스쿨존이라도 주민신고제가 적용되지 않는 골목은 불법 주차 차량들로 빽빽합니다. 스쿨존의 주차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문 앞 상권만 피해가 가중된다는 겁니다. 정문 앞 학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승하차를 하고 어린이를 걸어오게 하거나 승하차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며 탄력적인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픽업할 때만 세워놓는데 어머니들도 마음이 급하고 태우는 저희 입장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속도를 낮춰도 아이들을 피할 자신이 없다며 스쿨존을 피해 돌아가는 운전자가 늘고 있고 실제로 수도권 광역버스가 스쿨존을 피해 노선을 변경하기도 하면서 스쿨존 내 소상공인들은 상권 붕괴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오늘 새벽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20대 남자가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친구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현장을 수색한 결과 오늘 새벽 4시 40분쯤 해상에서 24살 박모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박 씨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내기를 하다가 바다로 들어갔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에는 평창군 평창읍 청옥산에서 산행을 하던 40살 박모 씨가 넘어져 갈비뼈 등을 다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이 오늘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강원도당 대의원 대회에 참석해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첫 연설자로 나선 박주민 후보는 누가 돼도 반드시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시대 교체를 위해 두려움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위기에 처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당대표가 되면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민주당의 재집권을 이끌어내겠다면서 당대표가 되면 사회 안전망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1호 법안으로 공수처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